생각을 색다르게 생색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공을 원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질까? 아니면 고통에 가까워질까? 라는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통해 이 물음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삶의 방향을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이 세 가지의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제를 왜 고민하게 되었는지 개인적인 저의 맥락을 나누고, 두 번째로 철학적 시선을 통해 욕망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해석하며, 마지막으로 그 통찰을 바탕으로 욕망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개인적인 배경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예체능 수업에서 주목받지 못하면 속상했고, 대회에서 순위권에 들지 못하면 유독 분한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인해 더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도 있지만 좌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좌절은 늘 저를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했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오랜 노력을 들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망하되 좌절하지는 말자는 마음가짐으로 결과보다 나라는 사람의 성장 자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는 당장의 실패에 덜 흔들리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런 마인드가 오히려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외부 자극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명확한 목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저 경험 쌓는 중이라며 내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었어요. 목표를 이루려면 강한 욕망과 동기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나를 진짜 삶의 방향으로 이끌지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의 굴레로 밀어넣는지는 여전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 철학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저 자신에게서 옮겨 욕망에 대한 철학적 해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욕망이라는 감정은 우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를 본능적인 충동으로 봅니다. 우리가 성공을 원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조차 내면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의지의 발현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의지가 나를 이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를 지배해 고통으로 끌고 갑니다. 그는 욕망은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고 충족되면 지루함이라는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이 계속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내고 그 결핍은 다시 고통을 낳는 구조인 셈이죠. 우리는 그 욕망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고 따라가고 있지만 사실 그 욕망은 내 의지로 비롯된 것 같으면서도 내가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감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의지를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태도입니다. 문제는 욕망하는 나가 아니라 욕망이 곧 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쌓이면 우리는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죠. 욕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나는 실패자야 라고 믿으며 좌절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통찰을 바탕으로 질문해 보려 합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도 그것을 삶의 에너지로 쓸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관조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말합니다.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힘, 그게 철학이 제시하는 태도입니다. 욕망은 감추거나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인식하고 때로는 멈춰서서 들여다보는 힘이 있을 때 그 욕망은 나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을 갈망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의지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 의지는 늘 결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에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관조하고 거리두는 철학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그 욕망은 고통이 아닌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경험과 철학적 해석을 통해 성공을 향한 욕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이제 생생내기 멤버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욕망을 내 삶의 추진력으로 느낀 적이 있나요? 도너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배움에 대한 욕망이 제 삶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느낀 적이 많습니다. 뭔가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걸 알고 싶어서 탐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에서 부족한 걸 채워갈 때 큰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에서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배우고 이해해가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삶의 동기부여입니다. 네, 자기 안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동력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블루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항상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제가 해온 많은 선택들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질문을 계기로 제 안에서 욕망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무언가를 더 바라고 갈망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을 만들기도 하죠. 그럼 신승리는 어떠셨나요? 네,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예전에서부터 그 욕망을 동력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욕망은 절제하는 감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진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욕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걸 자주 떠올리며 스스로를 자극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욕망이 꼭 나쁜 감정만은 아니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욕망을 어떻게 마주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나 에너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목표가 좌절되었을 때 그 실패가 나의 존재감이나 자존감까지 흔든 적이 있나요? 먼저 도너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운이 빠진 적은 있지만 실패 때문에 제 자존감이나 존재감까지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걸 너무 깊게 끌고 가지 않으려고 늘 노력해왔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모전에서 떨어지거나 회사에 불합격했을 때도 이제 결과는 내 손을 떠났으니까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를 기다릴 땐 기대도 하고 긴장도 하는데요. 그래서 불합격 소식을 들으면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뭘 배웠는지, 어떤 걸 알게 됐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시간도 제 나름대로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패에 너무 끌려가지 않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태도가 인상적입니다. 그럼 블루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간절했던 목표라면 최선을 다했기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고 다음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에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컸지만 실제 행동이 없었던 경우엔 결과가 안 좋을 때 제 스스로에게 실망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자존감이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 경험을 겪으면서 느낀 건 결국 열심히 했든 안 했든 그건 모두 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실패는 자극은 줄 수 있어도 자존감을 무너뜨릴 이유는 이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을 향한 움직임일 수 있겠네요. 그럼 신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자존감과 존재감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자존감이 흔들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표 안에서 저의 여러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목표 자체보다 남들의 시선 속에서 실패한 나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자존감에 영향을 줬던 순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고 그 안에서 자존감이나 방향성을 회복하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실패 자체보다도 그 실패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토론 주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인데요. 바로 성공을 원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나요? 입니다. 먼저 블루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성공을 원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방향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들이 결국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표가 뚜렷하고 그걸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삶의 방향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 목표 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어요. 운이 7이고 실력이 3이라는 의미인데 그 운조차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성공에 가까워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지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돈너님은 반대 입장이신가요? 네, 저는 성공은 단순히 원한다고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공이라는 결과만을 목표로 잡으면 과정의 중요성을 놓치기 쉽고 실패에 대한 내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했을 때 느끼는 좌절이나 상실감이 너무 크면 다시 도전할 에너지나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텅 비어 있다면 이게 다였나? 라는 허무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성공을 바라는 마음보다 중요한 건 구체적인 계획과 꾸준한 실행, 그리고 실패를 수용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태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성공을 원할수록 가까워진다 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간절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군요. 준비와 실행의 힘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신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약간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고민하고 그리는 그림이 명확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이 구체적일수록 그걸 향한 방법이나 방향이 명확해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는 입장입니다. 네, 각자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접근해 주셨네요. 블루님은 의지가 행동을 바꾼다, 도너님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심스님은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의견에 보완하거나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블루님 말씀처럼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너무 성공이라는 결과 자체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과정과 태도에도 충분히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도너님 말씀이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간절히 원하기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저는 다만 그 간절함이 구체적인 실천을 끌어내는 원동력이라고 믿는 편이긴 합니다. 네, 저도 두 분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망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공허해질 수가 있고 실천만 있고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의지와 계획 실행이 함께 갈 때 성공에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모두 깊이 있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성공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그 안을 채우는 요소들은 참 다양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토론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이야기들을 통해 욕망은 단순히 억누르거나 따르기만 할 대상이 아니라 의식하고 마주하며 다뤄야 할 삶의 중요한 에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욕망이 배움의 원동력이 되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목표를 세우게 만든 내면의 나침반이 되었으며, 누군가에게는 그 욕망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진짜 성장이 시작되기도 했죠. 성공을 원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어쩌면 틀릴 수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욕망을 통해 나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문제는 욕망하는 내가 아니라 욕망이 곧 나라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를 움직이는 힘에 대해 다시 질문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을 색다르게 생색내기